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죠. 아까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4회 차에서 1번 경기 인천 대 강원 경기는 코로나 확진자 영향으로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1번 경기는 적중 특례 처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 경기 투폴이나 지우려고 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회차 굉장히 몰리는 경기들도 많고 K리그 한 경기가 적중 특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등수에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2월은 절대 없을 것 같은 회차가 됐습니다. 일단 주중에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에서는 경기력에 대한 말씀은 조금 줄이면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는 멤버십 분들께만 최종픽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종픽 영상을 가끔 못 찾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구독 버튼이 없죠. 어쨌든 메인 화면에 구독 버튼과 가입 버튼이 있을 겁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상단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셔야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글씨 경기들의 최종픽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 회차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뭐 하셔야죠? 그렇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인천 대 강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중 특례 처리가 됐습니다. 자, 2번 경기 성남 대 전북. 자, 이 경기는 성남의 단통패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뮬리치 선수가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간지나는 기가 막힌 터닝슛으로 성남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주중에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득점을 하지 못한 채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은 인천과의 경기에 승점 3점을 따려고 확실히 주축 자원들을 모두 선발로 내세웠는데 인천의 김현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남의 이종성 선수가 혼자 삐리하게 수비 라인을 안 지키고 안쪽에서 멍 때리고 서 있다가 털렸죠. 수비 라인이 업사이드 라인을 잘 못 지킨다는 얘기는 전북의 문선민, 한교원, 바로 같은 빠른 자원들에게는 개 털릴 거라는 얘기죠. 또한 성남의 주축 수비 자원인 리차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성남은 수요일에 인천과의 경기에 주전 선발 자원들을 모두 기용을 해서 체력을 쓴 상태로 패배까지 했고 주축 수비 자원인 리차드 선수도 출전을 못한다라고 볼 때 최근 전북의 기세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북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필요가 없죠. 다들 아시죠? 요새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주중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스타보 선수가 김상식 감독님과 면담을 하면서 기회를 좀 많이 달라. 감독님이 상식이 있으면 영입해놓고 후반에 깔짝깔짝 몇 분 뛰게 하는 게 상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은 시간 출전 기회를 달라고 했고 확실히 최근 들어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가담까지 확실하게 해주면서 일류첸코를 밀어내고 선발 자원으로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울산 경기가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2번 경기로 들어오면서 이변으로 무승부가 떠버렸었는데 34회차 2번 경기에서 또 이변이 나온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성남의 단통패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리버풀 대 번리. 자, 이 경기 마누라가 돌아왔다 한마디면 끝난다고 주중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누라가 약해졌다라는 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마누라는 확실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누라가 "뭐 누구야? 네 마누라가 누군데 자꾸 세대."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봐 마누라는 마네, 피르미노, 살라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반다이크 선수까지 부상해서 복귀를 했죠. 반다이크 선수가 뭐 수비도 수비지만 수비에서 한 번에 공격적으로 찔러주는 롱 패스들이 기가 막힙니다. 상대팀 번리는 뭐 지난 시즌이랑 똑같아요. 위협적이라고 보이는 장면은 항상 세트피스나 롱볼에 의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크리스 우드 맞박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죠. 어쨌든 브라이턴에게 번리가 먹힌 골 상황을 보면 번리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고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에 의한 슈팅으로 두 골이나 먹혔는데 이 공격 패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리버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무승부도 고민 없이 리버풀의 단통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리그 첫 홈 개막 경기에서 리버풀이 번리를 상대로 비기거나 지는 건 상상이 안 간다라고 봅니다. 이 경기의 주심은 딘 주심으로 지난 시즌 9승 7무 9패를 기록한 심판이네요. 저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드포드. 자, 브랜드포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 승격을 하고 리그 개막 홈 경기를 아스날과 치렀는데 기가 막혔죠. 선수, 팬, 감독 모두 하나가 된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아스날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끝나고 막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74년 만에 1부 리그 승리의 감동을 함께 하던데 그 팬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은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이네요. 자, 일단 뭐 아스날 뒷공간을 브랜트포드의 은베우모 선수가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고 생각했고 스피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승격팀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열심히 뛴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어쨌든 뭐 감동은 감동적이고 현실로 돌아와서 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3대0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수비 라인이 낮고 수비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브랜트포드 선수들이 뚫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첼시가 골을 넣은 것도 플리시치 선수의 골을 제외하면 알론소 선수의 프리킥 그리고 찰로바 선수의 중거리 슛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에 아직까지 중거리 슛이나 프리킥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는 못 봤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 첫 홈경기에서 승격팀을 상대로 호락호락하게 골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맞대결 전적이 2무 1패인데 2009년, 2010년, 2014년의 대결이고 모두 브랜드포드의 홈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은 애킨슨 주심으로 지난 시즌 9승 4무 13패를 기록을 했었네요.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 투픽을 가고 싶은데 구매 금액이 너무 커져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리즈 대 에버튼. 리즈는 뭐 예상대로 같은 패턴의 전술이죠. 수비 뒷공간이 너무 넓은 상태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맨유전에서 개털렸죠. 다들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딱히 특별한 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루카 엘링 선수의 중거리 슛 기가 막혔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네요. 상대팀 에버튼은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마이클 킨 수비 선수의 어리버리한 실수 한 방으로 한 골을 먹혔었는데 그 뒤로 3골을 내리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 선수 출전이 불투명해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두 선발 출전을 하면서 다 골을 기록을 했죠. 자, 결과적으로 리즈는 맨유한테 개털렸고 에버튼은 역전승을 거뒀는데 주중에 말씀을 드릴 때 이 경기 이변 경기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을 보니까 에버튼이 역배당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싸리 잘 됐다. 첫 경기에서 본 경기력 그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리즈가 아무리 홈이고 홈발을 받는다고 해도 첫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에버튼 상대하기에 힘들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리즈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이 경기 주심은 잉글랜드 주심으로 지난 시즌 3승 3무 5패를 기록을 했네요. 8번 경기 맨시티 대 노리치. 이 경기는 뭐 별다른 코멘트 할 필요가 없겠죠. 맨시티가 뭐 지난 토트넘전에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지만
토트넘과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시티 강합니다. 굉장히 강했는데 전반 초반에 좀 골운이 더럽게 없었다라는 점과 토트넘의 탄강가 선수의 수비가 거의 미쳤었죠. 어쨌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데브라이너 선수가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교체 투입이 되면서 맨시티의 진정한 패스 마스터가 복귀를 했습니다. 10분이었는데도 확실히 존재감은 확실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뭐 이 경기는 홈 경기에 데브라이너가 돌아온 맨시티가 노리치를 상대로 승리를 못하면 펩은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맨시티 단통 승리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기 주심은 스코트 주심으로 지난 시즌 6승 2무 5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무승부가 별로 없던 주심이네요. 자, 10번 경기 FC 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 자, FC 서울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3대 2로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경기 초반에는 전북한테 개떨렸죠. 수비도 불안정하고 아예 뭐 전북 축구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두 골을 먹히고 조용욱 선수를 시작으로 고요한 팔로세비치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살아났고 뭐 페널티킥을 성공했고, 그리고 전북한테 막 너무 털렸었죠. 너무 털리고 있으니까 조금 페널티킥도 사실 뭐 심판이 한 골 주자고 준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이 경기는 사실 근데 FC 서울이나 포항 스틸러스나 결정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팀 포항이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뭐 포항의 득점력 빈곤에 임상엽 선수의 부상까지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임상엽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포항이 임상엽이 돌아왔기 때문에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뭐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뭐 임상엽 선수, 강상우 선수가 출전했던 지난 포항 홈 경기 FC 서울과의 대결에서 0대 1로 FC 서울에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임상엽이 돌아온다고 해서 FC 서울 상대로 뭐 골을 뭐 많이 기록한다거나 이럴 일은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볼 때 저는 이게 사실 승무패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골 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 골 차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울산 현대 대 수원 삼성. 자, 이 경기도 뭐 사실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울산 사이드라고 보이는 경기고, 울산이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제주가 워낙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고, 윤빛가람 선수가 제주 원정에 아예 가지 않은 것 같던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수원 삼성 경우는 최근 경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침체가 돼 있죠. 고승범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후반기 시작하고 FA컵 포함해서 1무 5패를 기록하고 있고, 더 문제는 쓸 수 있는 자원을 다 쓰고 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게 크죠. 김건희 선수는 계속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 더욱더 울산 현대의 승을 보고 있는 이유는 수원 삼성은 이 경기 이후에 다음 주 수요일 수원 FC와 수원 더비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울산 원정보다는 수원 더비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울산 기준 5승 3무 1패를 기록 중으로 우세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수원 삼성을 두 번 만나서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저조한 기록을 보여준 울산인데, 이번 홈 경기에서 또 수원 삼성을 만나서 개판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울산이 최소한 패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아스날 대 첼시. 자, 일단 아스날은 리그 첫 경기 브랜드포드 승격팀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르테타 감독을 필두로 개쌍욕을 먹고 있죠. 일단 브랜드포드를 상대로 슈팅을 2배 이상 기록을 했는데도 한 골도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원톱전인 오바메양 선수나 라카제트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선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프리시즌에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 나왔던 아스날 선수들이 주전 멤버들이라고 봤었는데 오바메양과 라카제트가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골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윌리안, 오바메양, 라카제트 지금 쭈루룩 셋이 질병이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와의 트레이드 썰이 좀 돌고 있다고 하고 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의 명단으로 이번 경기에도 나온다면 첼시를 상대로 너무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사실 아스날은 지금 주전 다 나와도 첼시 잡기에 역부족으로 보이는데 주전 공격 자원들이 없다면 힘들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토마스 파티 선수는 또 부상이죠. 또한 브라이튼에서 센터백 베나이트 영입했는데 글쎄요. 딱히 좋은 수비 장면 찾기 힘들었고 지금 뭐 외대고로 선수 임대 영입했다고 계속 기사가 뜨던데 어차피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니까 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경기부터 조져서 지금 분위기 개판인 아스널과 맞붙을 상대팀은 첼시죠. 기본적인 자원들도 막강한데 지금 루카쿠 선수를 이적료 1,570억에 데려오면서 최전방 마무리 능력까지 업그레이드를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사에서는 아스날 원정 경기, 바로 이 경기죠. 이 경기에 루카쿠 선수가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 등번호도 9번으로 확정이 됐죠. 안 그래도 지금 첫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알론소의 프리킥, 찰로바의 중거리슛, 플리시치의 골까지 뭐 다양한 루트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루카쿠까지 합류한다면 굉장히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아스날 기준 5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아스날 홈에서는 4승 2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는 게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 경기 이 정도면 충분히 아스날 단통패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 단통패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은 티어니 주심으로 지난 시즌 5승 9무 8패를 기록을 했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선택했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의 최종픽은 말 그대로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최종픽이지 정답지가 아닙니다. 전생에 좀 나라를 구하는 덕을 좀 쌓아야 1등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자신만의 느낌도 있어야 되고 주축으로 생각하는 픽을 정해 놓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괜찮겠다 하는 걸 추가하거나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석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